1991년 5월 1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1년 5월 14일은 마오쩌둥의 네 번째 부인이자 중국 공산당 역사상 가장 위험한 여성 정치가 장칭이 사망한 날입니다. 장칭은 마오쩌둥의 아내이자 동지로 피해 숙청을 불렀던 문화 대혁명을 주도했는데요. 자신의 바람대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감옥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네, 중국의 4대 악녀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태우, 서태우, 측천무 그리고 장칭 이렇게 네 명인데 악명 높은 영부인이자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마오쩌둥과 결혼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좀 살펴보자면 불우했었다 그래요? 네, 장칭은 1914년에 목수인 아버지와 그의 첩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모녀에게 매일같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모녀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집에서 나오게 됐고 장칭은 이 지옥 같은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 배우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15살에 산둥성 연극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여기서 연극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 나이에 이렇게 배우를 꿈꿨는데 어떻게 좀 배우로서 행보는 좀 괜찮았나요? 연극의 단역 배우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고요. 1935년에 인형의 집에서 주인공 노라 역을 맡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점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여러 영화에도 출연하게 되고 활동을 하는데 꿈에 그리던 대학에도 들어갔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알게 됐고 1933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투옥이 되기도 하고 남성 이력이 문란하다는 등 자신을 둘러싼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하이에서의 연극 배우 생활을 청산하고 예난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마오쩌둥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만난 거죠? 네, 당시 예난은 1935년 마오쩌둥이 대장정을 마치고 공산당 지도부를 재건하던 중이었고 그래서 혁명에 투신하려던 청년들이 모여들었던 공산당의 성지였어요. 장칭은 여기서 마오쩌둥을 만났고 마오쩌둥은 또 그녀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이때 장칭이 24살, 마오쩌둥이 45살이었어요. 당시 마오쩌둥에게는 대장정을 함께한 조강지처이자 공산당 동지였던 허쯔전이 있었지만 별거 중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마오쩌둥은 4번째 결혼, 장칭은 3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어쨌든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쵸. 공산당 전체에도 별로 이미지가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공산당 측에서 반대하지 않았나요? 네, 마오쩌둥의 결혼은 공산당 안에서 큰 스캔들이었고 반대가 심했습니다. 특히 이 허쯔전이 공산당 내부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오쩌둥과 이 공산당이 타협점을 결국 찾게 되는데 장칭과의 재혼을 인정하는 대신 2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첫째, 장칭은 최선을 다해 마오를 보살펴야 한다. 둘째, 장칭은 앞으로 30년간 어떠한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칭은 루신 예술학원 교수를 지내면서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게 됐고 이때까지만 해도 장칭은 예의 바르고 공손하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잘 지내던 그러던 장청이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그 무소불위의 권력, 그래 악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휘둘렀나요? 네, 마오쩌둥이 국공 내전에서 승리하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되면서 장칭은 퍼스트레이디가 됐습니다. 이때 불리던 이름이 레이디 마오였는데요. 하지만 정치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권력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은 1960년 중국 현대사를 뒤흔들었던 극좌 사회주의 운동 문화 대혁명 때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과도한 중공업 정책으로 국민 경제가 몰락하고 마오쩌둥의 인기가 아주 급락하게 되는데요. 마오는 사회주의 계급 투쟁을 명분으로 반대파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때 장칭을 내세워서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을 추진했고 그녀는 문화대혁명의 지도자가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때 장칭은 장춘차오, 왕흥원, 야오원 위안과 함께 문화대혁명을 주도했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은 학생들로 조직된 홍위병을 내세워서
중국을 광기로 물들였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 중국을 광기로 물들였다. 특히 장증은 그 마오쩌둥을 보필한다는 구실로 엄청난 악행들을 일삼았다고요. 네, 이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는 게 문제가 됐는데요. 장증은 자기가 배우 활동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던 역할을 가로챈 왕닝이라는 여자를 잡아들여서 고문을 했어요. 결국 왕닝은 형무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2대 주석 류 샤오치의 아내 왕광메이가 자신보다 예쁘고 잘났다라는 이유로 질투를 하는데요. 왕광메이의 이름에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간첩이다라고 몰아서 감옥에 가뒀고 이때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왕광메이가 풀려났을 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또 왕광메이의 자식을 옥사시키기도 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자기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 마구잡이로 투옥을 시켰고 이들은 대부분 고문 끝에 사망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장칭의 인기는 정말 땅에 떨어지죠. 사람들이 다 싫어했는데요. 이런 소문까지 나요. 장칭이 젊은 남자 피가 혈색을 좋게 해준다고 해서 젊은 병사 100명의 피를 수혈했다. 이런 괴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장칭과 함께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네 사람을 흔히 사인방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패거리라는 뜻인데 주로 나쁜 패거리를 부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파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중국에서 사인방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을 부르게 되면서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도 삼인방, 사인방 이런 말들이 이제 쓰이게 됐던 거죠. 네. 그 권력으로 중국을 쥐락펴락하면서 그야말로 악행을 일삼았는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는 없죠. 말로는 비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세기판 특천부가 되려던 장칭은 결국 추락하고 마는데요. 1976년에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면서 중국에서는 커다란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권력 투쟁에서 장칭이 패배를 하고 실각을 합니다. 이 1976년은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슬픈 한 해로 기록이 돼 있어요. 마오쩌둥이 죽었고요. 저우원라이도 이 해에 죽었고 이때 24만 명이 사망을 하는 당산 대지진이라는 것도 이 해에 일어나거든요. 이 이후에 중국 민심이 막 흉흉했죠. 이런 가운데 장칭이 그 이전 문화대혁명의 책임을 전부 쓰게 되고 실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장칭이 실각하면서 등소평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1980년 11월에 시작된 4인방 재판에서 장칭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곧 종신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괴롭혔던 왕광메이가 살아서 재판정에서 그녀의 몰락을 지켜가라고 합니다. 묘했겠다. 자, 장칭 결국 1991년 5월 14일 77세 나이로 감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오쩌둥의 부인으로 대륙을 한때 호령했던 권력자 장칭은 결국 이렇게 초라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권력 무상이다라는 말을 정말 생각나게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야, 중국 문화 대혁명의 광기의 핵심이었네요. 장칭이라는. 장칭.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